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각각자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실생활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비밀을 같이 풀어주실 분들입니다. 다락방에 없으면 안 될 감초남 김수현 기상캐스터, 그리고 궁금한 건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그녀 타고난 걸백 최정무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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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캐스터님 의상이 뭐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 한번 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저는 우산 쓰고 올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저 멀리 이 제주에서 또 태풍을 몰고 오신 분입니다. 바로 문일주 교수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먼 제주에서 네. 장풍보다 강한 태풍을 연구하고 있는 문일주입니다. 네. 오늘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구의 대재앙의 시작 네. 두 번째 태풍이잖아요. 네. 태풍 말만 들어도 사실 무섭거든요. 그 이 사진들을 보시면 그 네. 태풍의 위력을 더욱 실감하실 텐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넘어져서 집이 두동강 난 모습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뿌리채 뽑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거의 네. 집이. 그 태풍이 올 때는 차도 이렇게 길가에 잘못 세워두시면 네. 가로수 넘어가서 이렇게 차가 바람 부서질 수 있어요.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진 게 부러진 게 아니라 뿌리채 뽑힌 말 그대로 뿌리채 뽑혔다 하잖아요. 지금. 와. 자, 그럼 이제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지구 대재앙의 시작 두 번째 태풍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줄줄이 태풍이 피해가는 듯 싶었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한반도를 관통을 했죠, 태풍이. 네. 6년 만에 관통한 쏠릭. 맞아요. 네. 그런 태풍이 있었죠. 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를 강타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사실 주로 이제 여름철에 발생하잖아요. 뭐 장마철이나. 네. 그런데 여름 다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태풍 걱정을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모르세요? 네. 태풍은 가을철 태풍이 진짜거든요. 이른바 지각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역대 태풍들 중에 네. 피해가 컸던 태풍들이 11월에 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태풍 피해 중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던 열대성 사이클론은 1970년 11월에 방글라데시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 당시 목숨을 30만 명이나 앗아갈 만큼 그 위력이 굉장한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하이엔 같은 경우도 2013년 11월에 발생을 했죠. 야, 역시 저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가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원래 그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네네. 태풍들을 통계를 해보면 10월하고 11월에 발생하는 태풍이 제일 강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들이 보통 여름철 지나고 초가을 됐을 때 네네. 그때 오는 태풍들이 역대 강한 태풍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상캐스터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을에 오는 태풍이 세다. 준비를 네.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가을 태풍이 특별히 무서운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해수면 온도하고 기압 배치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기온은 우리가 여름철에 최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닷물 온도는 초가을에 가장 온도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 태풍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의 수온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올 때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태풍의 이제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네. 이 가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락방 채널 고정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없이, 예, 채널 예. 고정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가을 태풍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다락방 채널 고정. 저는 궁금한 것이 네. 태풍이란 이름이 또 다 지역마다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네. 태풍은 또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왜 만들어진 것이고 태풍은 또 왜 이동을 할 때 약간 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니 우리 이제 고품격 이 토크쇼잖아요. 과학 토크쇼 네. 이 다락방에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쯤 되면 또 걸백인 제가 간단하게 나와야죠. 설명을 나와야죠.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쉬었어요.
확실해요? 해주실 때. 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이르는 말로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계 기상기구는 열대 저기압 중 중심 부근의 풍속이 최대 33m/s 이상인 것을 태풍으로 분류하고 있죠. 네, 똑 부러지네요. 역시. 부러지네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는 게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열대성 저기압이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허리케인. 인도양, 남반구 그리고 호주 부근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사이클론 사이클론. 이렇게 해서 이름이 특성은 똑같으나 세 가지로 분류돼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열대성 저기압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또 우리가 대비를 하죠. 예.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도 궁금해요. 네. 네. 그 우리가 날씨가 흐릴 때 네. 흔히 지나가는 이제 저기압을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태풍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네네. 부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저기압이긴 한데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은 수온이 한 26도에서 27도 이상 되는 따뜻한 바다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따뜻한 바다에서는 수증기가 많이 이제 정발을 하게 되고 그렇죠. 정발하면서 이제 온결이 일어나면 잠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데 네.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태풍의 또 특징은 이 회전을 한다는 거죠.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생기는 회전력을 받아서 팽이같이 네. 팽팽 돌면서 네네네.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형태를 갖추게 되고 결국은 이 태풍의 중심에 이 회전 때문에 중간에 눈이 생깁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네. 눈 들어보셨죠? 회전력. 태풍의 눈. 네. 예. 그다음에 이 눈 주변에는 눈벽이라는 게 존재해서 여기에 아주 키가 큰 정난운이 존재하면서 네. 강한 비바람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여기가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눈벽 주변. 그러니까 온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은 온대성 저기압.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열대성 저기압인데 예. 사실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우 잘하시네. 네. 지구과학거든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 구별할 맞아요. 때 네. 눈이 있느냐 없느냐, 전선이 맞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전선, 식으로. 해서 회색 전선까지 마지막에. 열대 지방에서 형성이 돼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인데 네.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한 건 태풍의 눈을 지날 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약간 날씨가 맑아지잖아요. 맞아요. 태풍의 눈은 날씨가 좋다고 그렇죠. 런 네, 걸 맞아요. 어렸을 때 책에서 네. 봤는데 진짜인가요? 예, 그 태풍의 눈이 왜 태풍의 눈에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기가 하강이 되면 구름이 없어요. 이 태풍을 연구하다 보니 그 눈 속에서 해를 보는 게 제가 한번 진짜 바람인데 네. 아직까지 태풍 눈 속에서 해를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들이 대부분 오다가 많이 약해져서 그렇죠. 눈이 거의 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눈 속에서 해를 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태풍이죠. 피해가 큰일 발생할 수 나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한 것은 태풍은 이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데 네. 그 태풍의 눈 가운데서는 약간 하강 기류가 네.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참 이 망각의 동물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매년 듣잖아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막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런데 태풍을 떠올려 보면 피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태풍의 이름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뭐 기상캐스터고 많이 네. 방송도 하고 뭐 피해 올 땐도 이야기도 하는데도 또 지나가면 가물가물하고 걔가 그랬었나 네, 뭐 얘 맞아요. 피해를 줬었나 어땠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태풍이 이제 남쪽 지방을 더 많이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서울에 살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안 입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 있었지 정도만 기억나고 그냥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상캐스터 한 이후로도 많은 태풍들이 저도 남해안, 영남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지 이쪽 서해안 쪽 올라온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수님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역대 최악의 태풍 넘버 3. 그 첫 번째는 사실 이 최악인 인명 피해를 낳았던 태풍 사라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1959년입니다. 그래서 네. 6.25가 끝나고 사실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지가 않은 시점에 네. 그것도 추석에 왔어요. 대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인명피해라는 게 결국은 대비만 잘하면 경제적 피해는 있지만 인명피해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비가 안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을 당한 그 이웃을 돕겠다고 그때 이제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그때 그게 이제 우리 모금 운동의 이제 시초가 됐고요. 아. 그 다음에 이 그 국가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서 군 병력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이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처음으로 가장 세게 강타했던 태풍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았던 바로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낳았던 루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루사. 루사는 한마디로 그냥 물폭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폭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강릉 지방에 하루에 내린 비가 무려 1리터 조금 모자라는 87cm. 와. 87cm. 하루에 내린 양이 87cm. 87mm도 아니고. 거의 뭐 허리 높이까지 그렇죠. 뭐 비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산이 그냥 벌겋게 바뀌었어요. 그러겠네요. 예, 산사태가 났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풍속이 가장 큰 풍속이었던 매미라는 또 태풍이 있었습니다. 매미. 매미 어마어마했죠. 네. 이 매미는 남해안 지역으로 우리 부산 마산 지역에 큰 네. 피해를 입혔는데요. 일명 이제 바람 태풍이라 하죠. 아까 루사는 비태풍, 태풍. 매미는 바람 태풍. 바람이 워낙 세서 부산 그 항에도 그 900톤급의 그 컨테이너 나르는 그 크레인 있죠. 네. 네. 그게 엄청난데 그게 줄줄이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도미노 아시죠? 안에 넘어가 몇 배 치고 이렇게 해서 쭈르륵 다 넘어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바람 불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막 거기다 막 네. 테이프 붙이고 아. 막 신문지 붙이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할 때 그걸 많이 해줬는데 초창기에는 네. 창문에만 이렇게 X자 붙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틀이에요. 깨질 때가 이 창과 창틀에 홈이 있어요. 흔들리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에 X표로 테이프를 붙인다는 것은 이제 떨어졌을 때 네. 파편 같은 게 좀 덜 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테이프 이제 이 유리와 가장자리에 모서리 사이를 붙여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어. 이 유리창 깨지는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 태풍은 사실 피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람에 의한 피해도 있고 그렇죠. 폭우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근데 바람과 폭우는 항상 상관관계가 어떻게 뭐 같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바람은 따로 있고 비는 따로 있는지. 보통 이제 센 태풍들은 같이 많이 와요. 비도 많이 오고 네.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대부분은 두 개 좀 나눠져요. 왜냐하면 태풍의 이동 속도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태풍들은 풍속이 강하고. 풍속이 이 이동 속도가 더해져요. 네. 그래서 오른쪽 반원에 아까 위험 반원이 그 풍속이 더 세서 피해가 커지는데 빨리 움직이다 보니 피해가 네. 적은 거죠. 근데 수증기를 천천히 좀 움직이는 줄이는 애들은 거죠. 바람은 적지만 비가 오래 오니까 비 피해가 크죠. 그게 이동하면서 올라오면서 힘을 이제 수증기를 많이 못 모으는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죠. 바람이 더 바람이 더 거고. 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천천히 올라오면서는 이제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네. 네.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아니 이름이 장풍이라서 그러신지. 그 태풍의 이름이 보니까 네. 아까 전에 루사, 네. 매미. 아니 좀 저는 매미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바람의 태풍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이런 것처럼 누가 이런 이름의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최초로 태풍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네. 호주 퀸즐랜드 지방 기상대에서 근무하던 클레멘트 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00년대 초부터 네. 이제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예보를 하기 시작을 한 맞아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인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이제 이런 태풍을 관찰을 하던 군인들이 오랫동안 가져가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부인이나 애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 이름이 주로 태풍의 이름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여성 차별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1978년부터는 여자 이름과 남자 이름을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하게 됐다는 아주 재미난 사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에 속해 있는 14개 회원국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했어요. 총 140개가 되겠죠. 네. 그 140개를 5개 조로 나눠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이렇게 10개를 제출했고 네. 이 중에서 사실 계속 쭉 쓰지만 퇴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왜 퇴출될까요? 글쎄요. 너무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이뻐서. 미스매치. 이거 태풍이 너무 심했는데 너무 이름이 이쁜 거야.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낸 경우 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퇴출을 시키는데 2005년도에 발생했던 나비를 퇴출시키고 독수리로 지금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예. 남이라는 예쁜 이름과 다르게 막대한 피해를 네. 입혔던 그런 태풍. 그래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쁘게 잘 지나간다면 오랫동안 이름을 쓸 수도 있겠죠. 세계 기상기구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별로 그렇다면 태풍의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우리 태풍 지역, 아시아 지역은 네네. 태풍위원회에서 이름을 정해놓고요. 네. 허리케인 지역은 또 네. 그쪽 나름대로 또 이름을 정해놓습니다. 14개국이 10개씩 제출한 140개의 이름을 목록을 쭉 만들어 놓고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번부터 140번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순서가 이제 조를 네. 만들어 놓죠. 예. 5개 조로. 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태풍이 상상 초월로 강해진다. 도대체 이 지구 온난화랑 태풍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갈 일 있죠. 그 네. 태풍은 이제 수온이 높을수록 네.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더 뜨거워지면 네. 태풍의 강도와 파괴력은 더욱 커지는 거죠. 음. 그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천적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혹시 태풍의 천적 들어보셨어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네. 천적은 고기압이겠죠. 그렇죠. 고기 아니구나. 단순한 네, 아니었구나. 너무 일차원적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었구나. 고기압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트 기류라고 있어요. 제트 기류. 이 제트 기류가 바로 태풍의 천적인데요. 네. 이 제트 기류는 상공에 강물처럼 흐르는 엄청나게 센 바람입니다. 태풍보다 훨씬 센 바람이 상공에 흐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위도와 북극 사이의 온도 차 때문에 강하게 바람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네네. 태풍은 팽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네. 이 팽이가 돌다 우리 입에서 툭 치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서 금방 이제 죽지 않습니까? 네. 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데 제트 기류가 위에서 빵 치니까 네. 넘어지면서 바로 이제 소멸되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요즘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북극에 요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그 중위도하고 온도 차이가 지금 적어지니까 네. 팽팽하게 이렇게 흐르는 그 제트 기류가 고무줄이 헐렁헐렁해지면서 네. 약해지면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올 여름 폭염 피해를 겪으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도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해지겠네요. 그렇죠. 아까 지구 온난화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전 세계에서 그 수온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태풍의 북상하면서 대만 근처 이렇게 약 위도가 25도 정도에서 최고 강도를 찍고 네. 그다음 또 우리나라 올 때는 얼마나 이제 많이 약해지느냐. 그래서 강한 태풍이 온다는 건 덜 약해져서 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수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질 이유가 없는 약해지지 거겠네요. 않고 계속 강도를 발달하죠. 유지하고 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미래에 되면 대만에서 나타나는 그런 슈퍼 태풍들이 우리나라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벌써. 그럼 슈퍼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슈퍼 태풍 같은 경우는 최대 풍속이 초속 65m 이상이 되는 것들을 슈퍼 태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열차를 탈선시키고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철탑도 휘고 그리고 뭐 전봇대 같은 것도 다 부러지게 하는 그런 게 슈퍼 태풍이에요. 정말 위력이 대단하죠. 아니 그 매미가 초속 60m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표적인 슈퍼 태풍 같은 경우가 2005년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했던 카트리나. 그때 피해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4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5조 정도 우리나라 루사 때 5조 정도인데 네. 40조 정도. 그래서 아마 재산 피해로는 1위가 아마 같은. 우리가 그냥 4조, 5조 이렇게 들어서만 그렇지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야, 그럼 슈퍼 태풍이 오면 초속 65m면 사실 우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정말 피해가 정말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좀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은 어떻게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대비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그 태풍에 대한 그 대비는 주로 과거 태풍의 기록을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라라든지 매미, 루사 이제 이 정도 태풍에 견디게 모든 시설물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예를 들면 그런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질 못하겠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그 대지진 네. 2011년 그때 그 대지진 때 사실은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강한 지진이 발생할 걸 예측하고 그 수중에다 장벽을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로 아주 높은 장벽을 쌓아놨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용지물이 돼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이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면 과거 그 매미나 사라 정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이상의 강한 태풍이 오게 되면 준비한 게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강한 태풍,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고위도 쪽에서도 태풍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는 거랑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온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네. 열대역보다는 중위도 또는 극쪽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보통 열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태풍이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고 강도를 찍는 지점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 그래서 슈퍼 태풍령의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지만 미래에는 점점점 북상하다 보면 한반도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무서운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겁이 많이 나거든요. 계속 이 표정으로 좀 예, 촬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걸 어떡하면 좋나 이러고 있는데 걱정돼서.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무섭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마운 존재가 돼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 태풍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왕창 가지고 와서 비로 뿌려주면 우리한테는 뭐 하나의 중요한 수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효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도 해소가 되고 무더위가 가시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1994년 7월부터 8월까지 왔던 태풍 이름이 월트, 브랜던, 버그라고 있었어요. 약간 외국적이죠. 네, 배우 배우 이름이에요? 같은데요. 배우 같죠. 근데 어. 이 태풍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라오면서 이게 약화되면서 아주 살짝 단비만 쫙 뿌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폭염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가뭄에도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자 태풍이다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했어요.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위도에 남는 그 에너지에 그렇죠. 과잉이 된 것을 고위도로 올려주는 어떤 에너지 열적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태풍도 좋은 역할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수자원 얘기도 하셨고 네.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청소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죠. 대기도 우리가 아, 그러겠다. 미세먼지며 오염 물질들 싹 청소해주죠. 네. 바다는 요즘 녹조, 네, 녹조 싹 한번 해주고. 싹 청소를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바닷물을 막 섞어요. 그렇죠. 상승기류에 의해서. 막 파도 치면서 이렇게 맞죠. 쏟다 보니 바다의 그 바닥에는 영양염류가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물이 썩다 보면 영양염류가 물속으로 올라와서 그 바다 생물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게 돼서 이렇게 어장이 형성된다든지 네. 이렇게 좋은 또 측면도 있습니다. 제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네. 태풍이 이렇게 쫙 가면 어떤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태풍의 진행 경로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 속에 있었던 영화 속의 태풍을 이야기지만 인위적으로 인간 힘으로 인위적으로. 바꾼다고요? 바람을 그게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진짜 우리 관통을 하는 막 우리 태풍을 공군이 가가지고 네. 자 가만 해서 이거 바꾸는 거잖아요. 잘못 경로를. 바꾸면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옛날에 미국에서 네. 이렇게 태풍을 제어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했는데 네.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미국으로 가려고 된 태풍이 멕시코로 가가지고 멕시코에 엄청난 피해가 나서 미국한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상해줬나요, 실제로? 뭐 배상은 안 해준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그런 이제 실험을 안 하게 됐다. 그럼 실제 그 실험 때문에 바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우연히 바뀌었는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제 큰일 날 뻔했죠 미국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한번 제어해 보겠다, 태풍을 제어해 보겠다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연구도 좀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는데 황당한 뭐 의견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자. 어디 뭐 대기에다가요? 바다에다가 태풍에다 태풍 폭탄을 중심에요. 쏘아서 날려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과연 가능한가? 네. 그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 히로시마 원자 폭탄 한 10,000개 정도를 네. 동시에 터뜨리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터뜨려서 되는 게 아니고 10,000개 정도 터뜨리면 어떻게 태풍한테 좀 위협을 줄 만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 더 심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럼 방법이고 어떻게? 그 외에 이제 그 태풍 속에 탄수 입자를 뿌려서 뭐 빛을 차단해서 뭐 에너지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그 바다에 찬물이 시내 찬물을 네. 끌어올려 가지고 해수면 온도를 낮춰주면 태풍이 또 약해지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 태풍을 어느 날 뭐 완벽한 제어는 아니지만 조금 약하게 만들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예.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뭔가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태풍이라는 게 아까 에너지를 그렇죠. 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그걸 이렇게 변형시켜 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인간이 자연을 제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굉장히 그 지구 전체적으로 다 폭염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 태풍의 발생 횟수가 더 많아졌나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폭염이 아주 길었는데 사실 폭염이 우리나라 주변에 폭염이 강할 때는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94년에 우리가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태풍이 36개나 발생해서 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폭염이 길어지면서 아마 그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네. 좀 더 파워풀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는 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고. 네. 지구 온난화가 단지 더운 것뿐만 아니라 이런 태풍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기상 이변 두 번째 시간 태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구 온난화로 네. 아까 말씀드린 태풍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철저한 준비만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가 인간이 태풍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뭐 이런 막을 수 거는 이제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비한다면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가올 슈퍼 태풍 앞에서 인간이 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락방은 다음 주 지구 대재앙의 시작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지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길이 완전 다 부서졌네요. 안전지대다 이런 거는 끝난 것 같아요. 예. 동해에서는 지진율이 충분히 발달을 해서 한반도 동해안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태풍, 열대성 저기압인데 이름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날씨가 흐릴 때 네. 제가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니고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지방 그런 높은 쪽의 해수 온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태풍도 더 높은 쪽에서 발생하는 다시 할게요. 네. 네. 길을 찾지 못했네요, 지난번에는 결국에는. 태풍이 없어졌다 다시 만들었잖아요. 네. 일본 지나서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태풍 만들어가지고. 생성 위치가 점점 이쪽으로. 네. But nobody had my back